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YMCA를 잊어본 것이 없고 또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오늘 그 토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바쁘신 우리 선거 일정 중에 우리 세 분의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우리 중대한 대표에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취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취지와 의미를 갖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진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당진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검증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신상 및 정치 분야를 포함한 토론에 필요한 패널들의 질문은 토론의 시작 30분. 그럼 바로 이어서 그 후보자들의 일부 기념식을 모두 마치며 이어질 토론회를 진행할 당진 시내신문사 최종.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당진시장 후보 김웅장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4년 전에 여러분의 성원에 이루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있고 이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당진 경제를 더 크게 도약시킬 그리고 당진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과제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 도시를 만드는데 집권 여당 후보 김웅장 후보가 여러분들과 함께 당진의 미래를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오송환입니다. 제가 시장에 나온 이유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당진시 행정을 바로잡고자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진의 현실을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시내 공실이 건물 공실이 약 40%가 넘고 있고 또 폐업하는 천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당진시 행정을 보면 허가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허가받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제가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진시장 기호 3번 이철수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8년 전만 해도 세안시대의 주역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발길이 뜸해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투념들 하십니다. 지역경제가 도무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당만 보고 거짓말을 믿고 참일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는 달라야 합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소통이 뛰어난 당진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이철수는 최고의 복지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이철수를 선택해 주시면 4년 후회 없는 4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동준 국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의 교육, 맞벌이 가정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포괄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요. 패밀리 비전타워와 통합 논란도 있었죠. 이와 관련한 입장 또는 여성 정책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오성환 후보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이렇게 출마하고 다니다 보니까 시내를
가족문화센터 패밀리 비전 타워에 대해서 그 지역 갈등 있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해서 이런 센터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 지역 주민의 이 양반된 상반된 이렇게 의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행정을 하면서는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한쪽만 혜택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도시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가 재지정을 받았잖아요. 여성 그 친화도시를 보면 당진시에서 5가지 분야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46가지 이런 세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5가지, 46가지가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 추상적인 거를 하루빨리 세부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들이 또 안전하고 또 여성들이 취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사실은 상업지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유락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치는 한번 고려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추진하고 싶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성들이 잘 되면 우리 당진도 행복해집니다. 그랬듯이 저는 우리 여성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과 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 응급실의의료원을 제가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당진 여성농업인들은 2015년 대비 인구가 1만 3천 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당진시에서 당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우처 카드가 15만 원에서 저는 17만 원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또한 저는 당진시 여성 친화도로 재지정됐지만은 여성들이 느끼는 편의사항에 대해서 항상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게끔, 또한 우리 12개 여성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성회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일동사무소에 당진시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 특히 군청과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이 신도시 쪽으로 옮기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또 그 지역에 그 센터를 세워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또 워킹맘, 또 청소년, 육아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다양한 계층이 서로 소통 공간을 만들고자, 특히 드림스타트도 그쪽으로 옮겨서 소통 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했던 상황인데요. 현재 60억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초기에 소통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또 학습, 평생학습도시, 이런 도시를 구현하면서 시민 모두가 소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갖고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시설, 또 특히 여성들이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지역 경제는 제철 위주의 산업 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철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지역 경제도 함께 침체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산업 구조 다각화가 절실해 보이는데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진은 현대제철이 따지고 보면은 당진의 이제 향토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제철하고 현대제철을 앞으로 현대제철과 상상 협약을 맺어서 현대제철과 당진시와 같이 상상 협약을 맺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실 당진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과정은 현대제철과 꼭 기존의 그 한보철강이 들어옴으로써 당진이 이렇게 부강하게 돼 있었고, 또 현대제철이 그 털을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도 현대제철 덕분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대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성문국가산업단지에 첨단 금속재료 산업 초정밀 기술지원센터가 앞으로 구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그런 연구소와 같이 당진을 이끌 수 있는 제철 산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그분들과 서로 협약해서 당진시를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당진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도농복합제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승격되는 과정에서 철강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 발전해 왔는데요. 전체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당진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인근 아산, 천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R&D, 또 인근 서산, 대산 지역은 석유화, 이렇게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구조 지방정부를 보고 살펴보면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 당진이 철강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이 철강 경기가 침체되면 지역경제도 같이 침체되는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당진 산업구조를 다변화 다학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들이 해양 항만을 중심으로 한 관광, 레포츠, 물류산업이 육성돼서 그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이 농업이 비록 지금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농업을 제조, 유통, 판매, 가공, 서비스까지 이루어진 6차 산업화, 이것이 하나의 성장 동력이고, 또 하나는 현대제철과 같은 여러 산업단지들이 1300만 평에 약 1030개 기업이 입지했습니다. 이 기업들을 잘 열심히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또 다른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당진이 다학화된 기업 형태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재 당진에는 제조업체가 한 1200여 개가 있습니다. 120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사회자분께서 제철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철과 관련된 그 프로스는 약 30% 이내입니다. 한 70% 정도는 제철과 관련 없는 기계산업, 이런 산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문국가산단이나 송산 2산단, 합덕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는 코드가 있어요. 유치업종이. 코드에 맞아야 그 입주가 가능하지, 코드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 산업단지의 코드에 맞게 그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미 그 처음에 시에서 계획할 때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승인 받을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승인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다각화는 저도 옛날에 경제과장, 경제부장 할 때 그 추진해 있던 사항이고, 또 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 어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상호 질문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제에 맞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가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웅장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철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철수 후보님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진의 성장 동력을 바다와 관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진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활성화 비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진의 성장 동력은 바다입니다. 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북부권에는 석회천서부터 도배대에 이르는 해양관광 산업도로를 만들어서 그 마을마다 테마 있는 관광도시를 해서 그
서울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또 수도권에 인접한 모든 분들이 당진시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해안 그 도리에 생기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해소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해양관광 산업도로 또한 해안 바다를 끼고선 당진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후보님께 아까 헌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부분에서 의료원 쪽으로 이렇게 설립한다고 추진하셨는데 의료원 쪽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승인받기도 어렵고 또 추진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지상원 토론을 통해서 우리 오성환 후보님께서 현실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영유아 어린이들이 야간에 아파 보십시오. 현실성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 추진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 보호 관련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를 보면 공공보료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료의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립의료원이 지자체에 9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사실상 이 9개밖에 없다는 이 부분은 생산성이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시민들, 우리 영유아를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꼭 이거 만들고 싶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오성환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성환 후보가 지역경제과장 시절에 연간 20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하셨는데 당신은 유치가 아니라 밀려오는 수도권 기업에 조서받은 시절입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조정을 통해 송문산단 100% 분양했다 했는데 탄소밸리 유치 구상 중에는 국내 어떤 기업이 있으며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아닌데 이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하시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에 성문국가산단 100%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성문국가산단에 제가 2012년 경제국장 때 탄소밸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대제철과 협의를 해서 현대제철에서 1년에 타르가 20만 톤이 나오는데 완벽히 타르가 탄소의 원료가 됩니다. 탄소광, 탄소섬유. 전주가 탄소에 원료도 없는데 탄소밸리를 해서 현재 고부가가치의 그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만 톤이 나오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또 연관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지방 그 투자 그 융자 보조금이 4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도 투지 매입의 40% 또 그 시설 투자금의 24%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LNG 5기지를 활용해서 그 성문산단 앞에 국가부두를 유치를 하면 성문산단이 분양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문산단에 국가부두가 취소가 됐는데 BC 분석에서 0.7이 나와서 1.0 이상이 안 나와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LNG 5기지 항로를 준수하면 1.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만을 이용해서 분양한다면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당진 시정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동준 국장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해 둔 유권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을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운영해 나가실지, 가치와 철학이 담긴 시정 운영 혹은 시정 개혁의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을 저는 30년 이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 행정을 하다 보면 이 과 제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하죠. 직원들의 마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과가 무슨 필요 있대요? 우리 과 폐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을 문 닫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직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죠. 직원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게 일이 됩니까? 허각과가 있으면 뭐합니까? 허각과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이러죠. 직원이 일을 신바람나게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행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장 할 때 아무리 지역경제과가 어려웠어더라도 직원들 근무하고 싶은 과 투표를 해서 항상 지역경제과가 1등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을 할 때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한다면 당진시 발전하고 또 행정이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생존을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몸집을 줄이다든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든지 특히 구성원들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대부분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오래될수록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눈높이를 행정이 절실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물한 개구리가 앉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교육과 자극이 필요하며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공직사의 개혁의 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시장이 되면은 당진시에 일사천리과를 신설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해양항만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행정을 펼치는 당진시가 지난 30여 년의 뒤를 들어두면 상전벽해의 변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에 맞게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진의 변화는 자본논리, 경제논리, 시장논리에서 외적인 요인들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내발적 발전과 함께 시민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민이 주인이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치행정, 법치행정을 했다면 이제는 주권행정, 위민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제는 자본논리, 경제논리, 시장논리가 아닌 그 가치가 사람 중심,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 중심에는 이제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당진이 발전을 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멈춰 있습니다. 한계가 부닥쳐 있습니다. 이제 이 발전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구조도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민행정, 주권행정을 펼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당진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많습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당진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조직의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논란은 저도 지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진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 느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경영 정면을
제가 경영 전면을 통해 가지고 확보해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에 대한 경영 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고 개선된 부분은 개선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한 모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당진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에 대한 그것을 제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억됩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설립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이 당진시장이 되고 보니 시장과 함께 약 한 40여 가지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당진시장이 펼치는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고 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막중한 책임들을 짚고 가는데 사실 한계를 느꼈습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걸맞게 민간인한테 넘겨서 실질적으로 그 자율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문화진흥사업, 복지 증진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넘겼는데요. 사실은 민간에 넘기면서 처음 넘기다 보니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성장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시민과 여러 가지 행정과 소통의 부재 문제도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재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문화재단과 또 복지재단이 설립된 취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복지, 수혜, 또 문화, 수혜를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수혜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홍보실장을 할 때 이 문예전당을 지었습니다. 140억부터 해서 320억까지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예의 전당을 짓고서 과연 이걸 민간 위탁을 해야 되냐, 직영을 해야 되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세워서 예술의 전당 팀장을 모셔다가 토론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은 이 민간 위탁이라는 목적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위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위탁을 잘해주면 좋죠. 시민도 잘해주고.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특정인의 그런 이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특정인의 선정이 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좀 나와서 전문가를 선정해 줘야 돼요.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목적을 떠나서 행정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 주어야 지역 주민이 살찌고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상호 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김홍장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성환 후보님께서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우리 과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진단과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에 걸맞는 조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 개편 이런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 선거가 끝나다 보면 제일 먼저 조직 개편을 하고 시장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조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조직 개편 시대에 맞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가치관이 또 철학이 어디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제도 과보다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이 행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먼저도 김홍장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과를 조직 개편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조직 개편이 상당히 흔들려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조직 개편 시대에 맞게 하고 또 저도
총무과장 때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철환 시장님한테 평생 교육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육에 중요하니까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철환 시장한테 건의해서 평생 교육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대에 맞게 그 과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웅장 시장님께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정 운영에서 사람 중심 주권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정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이 요구사항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근자에 시장님한테 불만한 직원이 있어가지고 시장실에 들어와서 상당히 쌍욕을 하고 했는데 시장님이 도망가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사실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질스럽게 같이 함께하는 동료 직원에게 또 상관에게 욕설하고 이런 직원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가 시정을 맡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권행정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도착화되어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울타리를 쳐놓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의민행정을 펼치는데 부족했다. 시민들 입장에서 또 주권행정을 펼치는데 부족했다. 법치행정, 관치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시대가 자치 분권 시대고 민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행정, 의민행정, 주인행정, 주권행정을 반드시 펼쳐나가야 합니다. 예, 김웅장 후보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선 6기 기업유치 실적을 부풀렸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년 동안 326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36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당진 관내에서 다시 또 관내로 이적한 기업과 방앗간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해줬으면 고겠습니다. 제가 그 4년 민선 6기 동안 지역경제 활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포함해서 약 300여 개 이상의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MA를 체결해서 투자에 이뤄서 그 오픈한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런 언론에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다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언론과 저희 행정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충청남 도의 기업 유치, MOU 체결, 외자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당진경이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동준 국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동안 당진과 충남에서는 삼농혁신이 화두가 되었고요. 타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진은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업정책이 특히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농업정책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 안희정 지사가 삼농정책을 처음부터 이제 추진을 했어요. 또 김웅장 시장님께서도 삼농정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근데 충남의 예를 들어보면 삼농정책을 추진하면서 약 9조가 지금까지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그런데 통계청에서 시도 농가 소득 분포를 조사했어요. 시도 농가 소득 분포를 조사했는데
충남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삼농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소득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농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삼농을 보면 농업인 이런 혁신인데 그런 거는 보면 실질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민과 소득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50%가 넘고 또 그 열 효율이 45%가 감축되는 이런 스마트 농법을 하루빨리 이런 당진에 적용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농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제도 제가 그 양승조 도지사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하고 삼농에 대해서 토론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삼농, 정말 삼농이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농업정책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농업 예산을 30%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당진시 농업해양수산 예산 집행액은 예산액은 15.5%의 수준입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은 당진시 농업, 수산업, 축산업 규모로 봤을 때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예산 참여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효율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서 농업 예산을 현 예산 대비 30% 증감해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비를 줄여서 농업민기관 짓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자치, 삼농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살펴왔습니다. 삼농혁신, 농업농촌 농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농업 구조를 희망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진형 삼농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농업이 혁신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중심에는 농정의 주인인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농민 스스로 이 주체를 통해서 농업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당진형 삼농혁신은 협동조합과 함께 14개 읍면동에 삼농혁신 혁신단을 추진하고 일농협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아직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을 보면 삼농혁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면서 특히 우리 당진시도 농업도시에서 이제 산업도농복합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뿌리산업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 농업을 지켜낼 대안이 없습니다. 국가가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농업 구조 문제를 삼농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과 시민사회, 농업단체, 행정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반드시 농업농촌의 절망적인 지역을 희망의 농촌으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다 보니까 후보자분들에게 각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철수 후보에게 질문 드릴 텐데요. 관련된 질문이 아까 한번 나왔었지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응급 야간 전문 시립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어떻게 현실화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까 전자 얘기했듯이 의료법에 보면은 국도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유아 응급 시립의료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당진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서로 상상해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의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율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당진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산시, 태안시 그 영유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또 그 부분에 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진에 있는 시민이 영화라면은 누구든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홍자 후보께 질문 드릴 텐데요.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인구에 비해서 출산율은 높은 반면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공약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저희 당진시에서는 금년도에 저출산 대형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대형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인데요. 행정과 시민사회, 여성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출산 문제와 결혼과 함께 육아, 보육, 교육과 함께 연결되면서 맞벌이, 또 경력 단절 이런 여러 가지가 융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 문제가 함께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실업 문제와 함께 청년들이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또 결혼을 자꾸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청년 문제와 함께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의 취업 문제와 연동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원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나야겠는데요.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캠페인이라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위한 주로 교육, 또 결혼과 출산 장려 이벤트 추진, 또 아이와 함께 행복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함께 동참을 호소하고 또 출산 장려 아이디어를 수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과 중앙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권한이 제한적인 기초단체장이 임기 내 10,000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셨습니다. 현실성이 과연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한다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시장이 되면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직접 수도권을 다니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 할 때 전국 최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때 많게는 일주일에 3번, 4번을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도권을 다니면서 기업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는 기업 1년에 50개, 200개만 유치해도 1만 개의 수치가 나옵니다.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합친다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도권을 수도 없이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그 DNA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현재 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열심히 저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이 부분만큼 제가 제일 강점이고 또 일자리 1만 개는 충분히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철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추진하려면 혁신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떤 지원책을 구상하고 계시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행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공약에 봤다시피 1년에 연간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보면은 지금 당진시는 찾고 싶은 당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당진을 찾고 싶은 당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사천리과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당진에 오고 싶어도 현재 우리 현 시청에서 그냥 허가과가 있습니다. 허가과에는 사실 허가과에 불과하지 그 허가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항을 들어보면 심지어는 집 하나 짓는데
2개월 걸린다, 3개월 걸린다. 또한 공장 유치하는데 1년 2개월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지시에는 일사철거를 신설해서 저는 당지를 찾는 기업들 잘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또한 일사천리과의 R&D 지원 사업 등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재원을 만들 겁니다. 또한 IF 지금 당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사천리과를 신설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농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삼농 정책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인 못하고 농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시장님께서 보시면서 삼농 정책에 얼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 계측이 된 거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삼농 정책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농업, 농촌, 농민을 변화시키는 일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는 농민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행정과 정부에서 주도했다면 이제는 농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일인데 사실은 삼농이 농업, 농촌, 농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들도 참여가 저조하고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도 시민들도 우리 공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려고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당진시 농업예산이 약 한 16% 1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또 지금 당장 소득도 중요하지만 미래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지금 정부에서 최근 30년 동안 300조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농업은 지금 위기입니다. 물론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농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농민이 주체가 돼서 농민과 함께 행정이 또 시민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우리 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세 문제가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에코파 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주민과 당진시와의 갈등이 치고조로 달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부와 탑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에코파 발전소 과정에서 일부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철탑과 발전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중과부적이다 보니 실리를 찾자 이래서 유치했던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는 다 이해하고 시장과 우리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 잘했다, 공감한다 이렇게 지금은 다 한마음이 됐는데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100% 의견이 같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시민들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시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당진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00만 기와트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 철탑이 고압 철탑이 526기 또 선로가 189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당진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당진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데요. 범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는데요. 다행히 에코파워 발전소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막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함께 철탑 문제도 함께 풀어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당진시가 청정도시로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당진이 해야 될 일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기염치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문 국가산단 100%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문제점인 노령화와 또 규모의 영식성에 맞게 스마트 농법, 첨단 농법을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건립하고 또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영유아를 위한 소아과 응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기업당진 건설을 위한 일사전략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일형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진 입지구역의 R&D 지원,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응급 야간 전문 시립의료를 설립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당진 전통시장을 인사동 37 형태의 3구 시장, 즉 사고, 놀고, 먹고, 죽일 수 있는 시장으로 현대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비, 고교급식비, 미세먼지 없는 산무 교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민 참여 예산제를 통한 농업예산 30%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읍면별 다세대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중 열차 페리 경제성을 알리고 당진시에 유치하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대 비전과 15대 과제, 100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당진시장의 5대 비전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 풍요로운 당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당진, 아동, 여성, 어르신이 대접받는 당진, 삶이 윤택한 명품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5대 비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대 공약 중에서 성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대단위 농업 원예 복합단지 조성, 대중국 농수산물 물류 가공단지와 송산 부두 개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3대 친화도시 조성,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립 운영, 획기적인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기금 조성, 도심 재생 뉴줄 사업 추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승소를 10대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준비했으며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이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성환 의원님께서 탄소밸리 조성을 통해 성문산단에 100% 분양한다 했습니다. 그 탄소밸리 그 답변 중에서 탄소밸리 유치 구상전에 국내 어떤 기업이 있으며 몇 개 기업을 유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렸을 때 탄소밸리만으로 성문국가산단을 100% 분양한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탄소밸리는 현재 전주에 탄소밸리가 있고 또 구미에 일본 도레이에서 탄소 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도레이는 세계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탄소 섬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진에 현대해체에서 20만 톤의 타르가 나오는데 석탄을 찌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게 완벽히 탄소의 원료인데 그 탄소를 이용한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면 됩니다. 탄소에는 탄소강이 있고 탄소 섬유가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탄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르는 패치게 탄소가 됩니다. 탄소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탄소를 이용해서 성문국가산단의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또 연간 산업을 유치하면 상당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14년도에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새누리당 입당 계기를 지역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며 수백 원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부 확보를 위해서는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 후보님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민주당의 어기우 국회의원과 손발이 잘 맞는 여당 시장 후보인 제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문국가단단에 호서대학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호서대학교 들어온 거는 교육부 사업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이에요. 제가 2012년도 경제국장 때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을 찾아갔는데 산학융합단지 조성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 과장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10점이 안 나온다. 단기는 무슨 얘기냐, 와서 뭐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돼서 이 시골 담당 공무원이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0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 김동완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현재 600 지원 사업이 있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지역에 일꾼이 다 있는데 여당 야당 따질 거 없이 그 일꾼을 활용해서 당연히 지역 발전을 해야죠. 저는 시장이 되면 여당 야당 따지지 않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지역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도계문쟁 승소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2013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당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평택시장은 취임할 때 부시장을 도계문쟁 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 자치도가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당기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패소했는데 시장님이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계 분쟁에 대한 문제에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014년 7월 1일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고 이것을 대책을 세웠지만 중과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고 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법치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도계 문제가 정치 상황으로 저희들이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행정회의를 해오던 이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자치부가 정치 논리로 해서 평택으로 넘겨주는 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 원희철 국회의원이 원내 정책의장, 또 공재왕 시장,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행자부 장관 정종섭 장관, 이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면서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 약 300만 평의 땅을 평택으로 넘겨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충청도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동의했고, 물론 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그 귀속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가 바로 대법원에 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기우 국회의원과 함께 서부도 매립지 연육교, 연도교, 예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유리한 고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당선이 되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아니시라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진은 주민자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평면에서 주민자치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어서 시상도 받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 제도는 계속 활성화해야 되고 누가 시장이 되든지 주민자치 제도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권한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산 이산단에 이 기업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입주 승인을 기업지원까지 했는데 이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례가 있었어요. 법에 승인해 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그거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방 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경찰 제도를 한다고 수차례 했었는데 그 사항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 또 지방에서 그러한 사항은 항상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방 경찰, 지방 교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주민자치 활성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14개 읍내운동을 돌아보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행복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도 참 여러 가지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더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듯이 저는 앞으로 지방분권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이 행정에 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돼서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9번의 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1987년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87년의 헌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30년이 됐습니다. 그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실질적 자치를 못하고 형식적 자치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실질적 자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224개 기초정부 중에서 최초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부터 마을자치를 시행합니다. 마을자치가 시행되고 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당진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향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을에서의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협의된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오면 읍면동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는 당진시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시책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적 주권국가, 시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이루어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 후보님부터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원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며칠 후에 같은 당 경선 경쟁을 벌이던 후보자 모르게 지지 선언이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러한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원팀을 선언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원팀을 선언한 것은 서로가 우리 동지들끼리 뜻을 같이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완성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는 추진하고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저를 지지하는 선언을 가졌습니다. 원팀과 지지선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지지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과 지지선은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우리 당원들, 동지들이 한마음 또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 타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구두 티켓을 돌려 적발돼서 징계를 받은 바 있으신데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공직 30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저도 또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구두 티켓은 제 친구가 초중 고등학교 친구가 그 명절 때 저한테 구두 티켓을 좀 전달해달라고 직원들한테 그래서 야 그걸 왜 내가 전달하냐 한 3번을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뭐 부탁하니까 그래서 티켓을 10장을 받아서 7장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3장이 책상에 있었는데 그게 이 감사반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주었다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제가 썼다 해서 제가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부동산 실명법은 시공리 산속에 그 5명이 그 땅을 샀는데 5명이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었어요. 5명이 이전을 못해서 1명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실명법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항인데, 지금은 거기에 2006년도에 땅을 샀는데 지금도 인허가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2006년 12년 전의 일입니다. 4년 전 선거에 나왔을 때도 수도피 그 얘기가 신문지상에 나왔었는데 4년 후에도 계속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진 군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신데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는 혹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이철수 돈 먹고 만들대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2011년 당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당진 청년연합회 명예회장으로서 당진시 청년연합회 명예 16대 매장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명예회장으로서 체육 행사에 주식회사 이철수 엔지니어를 제가 운영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명의로 광고를 한 게 그 주식회사 이철수 엔지니어, 이철수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건은 1년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철수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선거법이라고 어느 누가 푸는 바람에 이건을 위해서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도 이거는 관행이다. 이건 역대 명예회장들이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자 이렇게 얘기해도 검찰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의원직을 상실한 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법도 법입니다. 법에 저는 대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아까 농업예산을 30%를 증액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 농업예산이 약 16% 정도에 1200억 정도입니다. 30%면 약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업예산이 집행총 예산이 15.5% 수준입니다.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1,000억 원 예산은 사실은 많게만 많을 수도 있고 집행하는 규정에 따라서 적은 돈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진시에 보면은 이 예산을 불효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는 예산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도 행정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을 뛰고 또 중앙정부와 예산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웅장 후보께 이 자유질문이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송산면에서 쇳가루 배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청이나 시장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환경이 오염됐다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환경을 강조하시는 분이 정작 당진에서 쇳가루 배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모른다는 걸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쇳가루 사건이라고요? 배출? 어디로 배출됩니까? 집에서 작년에 쇳가루 배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오성환 후보님께서 그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대제철에서 늘 쇳가루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
또 바람으로 해서 지역의 많은 농작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주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제철과 함께 동서발전도 함께 지금의 대기 배출과 섹터로 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4,500억 2021년까지 투자를 해서 40% 저감 협약을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적인 학자 7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문제를 설계단계부터 잘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질문 주신 쇳가루 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환경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얘기했듯이 금품 수수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 오성환 후보님께서는 그 사소한 문제로 취반 입장을 보이셨는데 정말 이 행위는 물론 30년 공직에 대해서 후보님이 사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혼자 책임을 지시려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자신이 받았다고 했었는데 2014년 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당선을 위해서 동료 직원을 팔아먹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팔아먹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상 직원들한테 7장을 줬는데 사실대로 있으면 직원들이 징계 먹죠. 받죠. 근데 저희가 국장 관리자라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줘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썼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징계를 받은 사실이고 그 티켓오브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고 두 가지 합쳐져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이 파면, 해임, 강등 이런 부분이 이제 중징계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봉 2개월, 호봉 그 부분만 2개월 1호봉씩 이렇게 감봉 2개월 받았는데 그건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합쳐서 경징계인데 상당히 저는 30년 동안 진짜 깨끗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1000명 직원이 있는데 저한테 봉투 주고 해서 제가 봉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30년 동안 깨끗하게 공무원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 가지로 인해서 저희가 별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으로 시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웅장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외신문에서 4월에 지방시 당진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의혹 일파만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뇌물 정부에 시 핵심 인사로 추측되는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표기도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 핵심 인사가 누구인지 아실 텐데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봤습니다만 누군지 저는 알 수 없고 팩트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자되는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도의원 8년, 시장 4년을 하면서 이 금품수수나 이런 전혀 없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에 선거법 위반으로 상대가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 외에 시장을 재임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 금품수수에 전혀 없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도덕성과 청렴성은 우리 공직자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당진시장에 당선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웅장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의 4년 임기 동안 당진시청 밖에서는 당진시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소문은 김 후보님 측근에 실세 노릇을 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이 바로 치주지 사건 때문인데 측근 관리에 티끌만한 의혹도 없다고 잡으십니까? 표명을 한다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부시장이 3명이다 4명이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전혀 팩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어떤 정치적 동기로
또 우리 시민사회 또 시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시정의 인사, 정책 이런 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수 후보님께서는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를 조기에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후보께서 제가 추진하는 삼농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농교육정책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교복비, 고교급식비, 미세먼지 없는 삼농교육정책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교복비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급식비는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산무교육정책 실현한다 했는데 저는 그 학교 교실마다 전 교실이 800개 교실이 됩니다. 교실에 정화를 설치해서 저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삼농혁신정책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김우장 시장님께서 삼농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김우장 시장님 삼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저는 삼농에 대해서는 우리 김우장 시장님께서 뭐를 추진하셨는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우장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해 우리 김 후보님은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당 지지율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4년 동안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4년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자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4년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김웅장 시장이 주민자치 삼농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 철탑 문제, 또 발전소 문제, 수질 문제, 또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출마를 했는데요. 이 지지도, 정당 지지도와 제 개인적인 지지도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유권자들, 당진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저서 그래서 당진에서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는 재정 파탄의 위험이 있고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책에서 피력했던 것과 이번 공약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세계 석유 원유 매장량의 1위, 금 매장량의 1위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없어서 콜롬비아가 완전히 폐망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게 복지의 포퓰리즘입니다. 복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스페인, 세계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됐고 또 대통령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쓴 거는 그러한 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가치관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는 뭡니까? 주민이 잘 살게 해줘야죠. 그래야 국가가 부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이 부분은 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신입생에 대한 이 무상교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에서 얼마든지 이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예산에 저도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장 후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잘 내주자고 허가과를 만들으셨는데 과연 허가가 당진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협화음만 발생하고 또 유명무실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과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화합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화합과를 신설한 목적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허가를 해주려고 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제도적인 문제와 우리 공직 내용의 칸막이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데요.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허가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수치들이 많이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책관실. 정책관실. 제가 시정을 처음 들어가서 보니 우리 당진시의 기획과 정책 기능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기획정책관실이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걸 취업해서 전달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져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실질적 당진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책,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정책적 연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기능들이 비흡해서 정책관실을 만들면서 개방적으로 전문가, 제가 관심 있는 환경 전문가, 교육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전문가들을 4분을 선임을 해서 정책관실을 신설했는데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각 업무 협조가 미흡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조직을 움직이고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기획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민민행정, 주권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그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론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또 누가 믿을만한지 아마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인데 여러분 과연 어느 후보에게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까? 미래를 잘 준비했듯이 경제도 힘과 능력 있는 집권여당으로 저 김홍장에 가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진시의 대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김홍장이가 꼭 살만하는 당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밑그림을 잘 그려놓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겠습니다. 준비를 한 것을 잘 실행하도록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6월 13일 여러분들의 신성한 주권으로 여러분의 미래, 당진의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의 일은 거의 90%가 행정입니다. 1년에 8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결제 서류가 쌓입니다. 그 결제 서류를 보면 범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이 경험이 없으면 결제하기가 어렵죠. 또한 시장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고 퇴보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이 왼쪽을 쳐다보면 1,500명 전 직원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시장이 오른쪽을 쳐다보면 1,500명 직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을 살려 잃어버린 당진의 10년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도시로 다시 당진을 되찾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토론에서 보셨듯이 저는 행정이 틀에 박혀있지도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그런 후보자가 아닙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로 또한 강한 추진력으로 제가 약속드린 모든 것을 해내겠습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당진시 4년이 아니라 10년이 달려 있습니다. 무능한 후보 안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성에 커다란 결합이 있는
비위 공무원 출신 후보 안 됩니다. 무능과 비위로는 17만 시민과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행정, 의정, 도시설계